의병을 일으킬 사안이냐? 침착하고 냉철하게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 힘을 모아야 할 때인데 정부 여당에서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들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에는 친일로 몰아세워서 이른바 적전분유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논란이 되고 있는 발언부터 직접 확인해 보시죠. 민주당의 최재성 의원의 발언이 논란입니다. 이 정도 경제 침략 상황이면 의병을 일으켜야 할 일이다라는 건데 최재성 의원은 일본 경제보복 대응투기 위원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의 발언이 항일 의병을 일으켜야 한다라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박범계 의원의 발언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한국 내에는 분명히 일본을 평균 이상으로 특별히 좋아하는 부류가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적대시, 일본의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이에 동조하지 않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른바 친일로 규범을 지어서 규정을 해서 일본 앞에서 적전분열을 부추긴다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얼마 전 발언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토착 외구적인 시각이 언론계에도 퍼져 있는 것이 좀 한심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 내용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차분하게 대응하자. 반일 감정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 우리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라는 정부 비판, 건설적인 비판 의견에 대해서도 친일파, 더 나아가 토착 외구다라고 규정을 짓는 게 정부와 여당에서 모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비판, 야당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여당에서도 부랴부랴 특위를 만든다고 하는데 의병을 일으키자는 식의 감정적 주장을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환 대변인, 네. 지금 이 사건은 여야할 것 없이 좌우할 것 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정부와 한마음으로 일본에게 냉철하게 대응을 해야 할 때인데 지금 민주당의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항일 의병이라도 일으켜야 한다라는 발언이 과연 도움이 될까? 화가 납니다. 예. 그러니까 아베한테 화가 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으로서 당연히 이렇게 화를 내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만들어오고 저런 시각을 갖고 있는 일부 정치인들이 지금까지 큰 대책 없이 여기까지 와서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는데도 또 화가 납니다. 의병 필요하면 일으켜야죠. 일으켜서 나라 구해야죠. 근데 그거는 임금님도 혼비백산하고 조정대신들 뒷구멍으로 다 도망가고 관군 다 패전해서 흩어졌을 때 의병이 있는 거지. 지금 우리 그런 거 하라고 조정대신 있고 관군 있고 있잖아요. 외교관들 뭐 하고 있는 거고 우리 세금 내는 거 다 어디가 쓰고 있는 거고 국가 기본적인 게 외교 문제인데 그거 다 어디 가고 이제 와서 또다시 의병 탓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전조 옛날부터 있었어요. 지난 10월에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났을 때 대통령, 외교장관 등등 다 국내 법원 판결이라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서 일본 정부 한번 화나게 했어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작년 11월 고노회상, 올 3월 아소다로 다 뭔가 경고를 계속했어요. 이럴 때 우리 뭐 했어요? 여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제 와서 다시 의병 얘기하고 토착 외교라고 또 국민들 쫙 갈라서 규정 지으면서 이렇게 몰아가는 게 지금 상황을 만든 거 아닌가 싶어서 아베한테도 화나지만 저런 얘기, 저런 인식 갖고 있는 분들한테도 화가 납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 토착 외교 저런 얘기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정책실장이라는 사람 우리 리스트 다 뽑아서 이런 거 다 알고 있었다? 참 잘 뽑았다. 이럴 때 정말 대책 세워주세요. 정책실장 어디 가고 이제 와서 다 알고 있었다는 한심한 소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으로 참 일본에도 화나지만 저런 분들한테도 화가 납니다. 예, 이런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발언이 현재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일본 내에서도 대다수의 상식 있는 국민들과 상식 있는 언론들이 아베의 이런 보복 조치에 대해서 건설적인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일본에 대한 무분별한 어떤 반일 감정을 정치권에서 여당에서 자극한다는 게
이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양국 관계에 네. 대해서.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건 대한민국 외교가 나서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저는 박범계 의원이 얘기했던 내용들의 메시지를 가만히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내부에 있는 여론을 친일과 반일로 구분지어서 정부의 책임을 묻는 인사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큰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토착 외구다. 여기서 박범계 의원이 일본을 평균 이상으로 좋아하는 부류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일본을 평균 이상으로 좋아하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이낙연 총리죠. 이낙연 총리가 청문회 당시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지위를 넘어서 일본을 너무 좋아하는 이 호일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낙연 총리가 2000년부터 이 85번이나 해외로 출장을 가는데 그중에 73%인 62차례를 일본을 다녀옵니다. 이것은 나쁘다는 뜻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일본과의 관계를 중시하면서 대일 외교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선봉장으로서 이낙연 총리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는 일본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거죠. 2005년에는 일본의 아베 총리가 관방장관이 되기 전에 서울을 옵니다. 그때 이낙연 총리가 아베 당시 관방장관이 되기 직전에 정치인과 소주를 한 잔 기울이면서 이른바 아베 총리 민원을 아주 깔끔하게 해결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일본에 가서 할 얘기가 있으면 충분하게 하라고 우리가 소위 정치인들이 광을 판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낙연 총리가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로 재직하게 되면서 사실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이 있는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고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배상 판결이 있고 난 다음에 아무런 역할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론은 어떻게 비판하냐면 이낙연 총리가 대권 주자로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민주당 여권 지정에서 있게 되는 이 같은 기류들에 부담스러워서 제 역할을 못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토착 외구, 네. 일본을 평균 이상으로 좋아하는 좋아하는 부류.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가 갖고 있는 무수히 많은 외교적 인맥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도 조금만 적극적으로 일본과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아 이것은 뭔가 토착 외구적인 시각이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인식들이 기저에 깔려 있으면 하나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이끌어내서 해결할 수 있는 건 결국은 두 정상 간 신뢰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이끌어야 된다는 건데 거기에 대한 한 축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집권 여당 민주당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